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세포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원적외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적외선은 일종의 복사에너지입니다. 복사에너지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태양이나 또는 우리 몸이나 여러 가지 원적외선 복사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물질로서는 일반 자연계에서는 보석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보석들은 다 원적외선을 고효율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광물들, 그리고 어떤 황토나 참숯같이 이런 물질들도 원적외선을 복사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고효율의 복사체가 아니라서 그렇지 한 30% 정도의 100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중에 한 30 정도의 원적외선을 다시 내주는 그런 복사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있는 것들은 근데 뭐 광물질도 비싸고 보석은 더군다나 더욱더 비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보석들이 이런 원적외선을 많이 복사해 주는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파인 세라믹 종류입니다. 이런 세라믹도 지금은 잘 개발이 돼서 거의 보석 수준의 그런 원적외선 복사를 해주는 물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사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파인 세라믹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돌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잘 갈아서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벽돌을 찍는다든지 또는 플라스틱 어디에 섞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원적외선 치료기라든지 또는 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쓴다든지 또는 그 원적외선 사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강력하게 아주 에너지가 크게 만들어서 쓰더라도 우리 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또 치료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런 동안은 많이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은 지속 시간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대개 한 2시간 미만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측정한 걸 보면 8시간까지 간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실효적으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건 2시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적외선 제품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그걸 활용을 해도 몸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시간만 좋아졌다가 나중에 나오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 24시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나타낼 텐데, 한 2시간 쬐고 있는 동안에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돌아온다면 우리 몸은 좋은 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4시간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우나에서 24시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는 치료기에서 원적외선 치료기를 24시간 쬐고 있으면 우리는 일은 어떻게 해요? 잠은 어떻게 자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그런 걸 쓰려면 옷으로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옷으로 입어서 원적외선 효과를 보려면은 옷에 그런 원적외선 복사 물질을 입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라믹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을 섬유에다 입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그동안에 많이 나온 제품들이 그런 세라믹이나 광물질을 곱게 갈아서 밀가루보다도 더 곱게 분쇄를 해서 이거를 섬유를 뽑을 때 섬유에다가 섞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섬유에다 섞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을 뽑을 때 실을 뽑는 원료 원자재가 되게 플라스틱이니까 그거를 녹였을 때 거기에다 그 분말을 섞어줘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돌가루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섬유가 뚝뚝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러겠죠.
소위 부드러움을 잃어서 섬유의 본래의 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치가 대개 섞어줄 수 있는 한계치가 맥시멈 최대 한 3% 전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이상을 섞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섞을 수는 있지만 섞어서는 섬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곱게 잘 갈아서 잘 분산시켜서 섞어주느냐, 그런 정도의 기술이 수십 년 동안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경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특허들도 다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지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기 속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사우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던 것들이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간 함량의 옷을 입어서는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얼만큼 좋아졌다든지 또는 몸의 기능이 어떻게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얼만큼 개선됐다는 사례들이 단편적으로 그걸 쬐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지만 24시간 지속적으로 몸에 나타난다는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색다른 방법이 지금까지는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주식회사 템포업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섬유의 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바꿔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분자 구조를 바꿔서 일종의 개질 섬유입니다. 나일론에서 아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개질되는 섬유를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독특한 몇 가지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또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결과도 나오고 또 원조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분출되는 그런 결과들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가지고 아주 본래 목적한 바가 아니던 그런 원조 개선의 고효율 복사체가 발견이 돼서 이번에 새로 섬유가 돌가루를 물리적으로 섞어주지 않고서도 섬유 자체의 분자 구조에서 이런 원적 개선을 방출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섬유가 개발이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섬유가 바로 원적 개선 복사체이기 때문에 뭘 섞어줄 필요도 없고 그런 부드러움이나 그런 유연성을 손상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섬유 분자 하나하나가 다 그런 기능을 갖게 되니까 섬유가 100% 아까 설명했듯이 세라믹 복사체 같은 거를 섞어준 거는 3% 정도밖에 섞어주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섬유 100%가 다 그런 원적에서 복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또 임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섬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가 템포업 섬유는 지금까지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섬유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이 획기적인 어떤 기능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원천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물질로서의 새로운 섬유로서 등장하게 됐고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계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유럽의 38개국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38개국의 EU 국가들 그다음에 캐나다 또 중국, 일본 이렇게 43개국에 적용되는 특허가 국제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섬유 물질로서 이런 특허가 등록이 된 것은 아마 역사 이래에 보기 드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 이 원적 개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전을 오늘 조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템포업 섬유가 그동안에 어떤 실험을 거쳤고 어떤 영향들을 주어서 몸의 기능들을 개선해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